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닥이 한 2.3%좀 지수 하락을 했죠. 그리고서 이제 뭐 코스피도 좀 밀리고 했는데 우리나라 오늘 이제 시장에 지수 하락의 뭐 이제 주범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1.3%쯤입니다. 뭐 내일 아침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업들도 대체적으로 하락하고는 있어요. 엔비디아 뭐 2.7%, 테슬라도 5%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흘러가는 분위기 중에 가장 메인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뭐 기업별로 고유의 악재가 있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일단 오늘 셧다운이 좀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지수 하락의 이제 주범인 셧다운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죠. 네, 이런 거를 좀 할 때마다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시장의 이슈도 아닌데 우리가 미국 셧다운, 뭐 정부, 정치 안에서 막 이제 지지고 볶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지만, 미국은 어찌됐든 세계의 중심입니다. 뭐 세계 경제의 중심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향 파급력이 좀 세요. 자, 오늘 일단은 트럼프 아침에 이 뉴스 좀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부채 한도 폐기 없이는 차라리 셧다운. 그래서 20일 시한 앞둔 의회 혼란, 요것 때문에 이제 오늘 안 그래도 금요일이고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아침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오늘 그 장중 좀 장 마감하고였었는지 예산안, 트럼프의 요구 담긴 공화당 예산안이 하원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 셧다운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요 상태이고, 자, 이제 셧다운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안 처리가 안 돼서 셧다운이 걸리는 건데, 지금 일단 시간 알아두자면은 미국 현지로 21일 0시, 그래서 즉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예산안 처리가 돼야 돼요. 예산안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랑 이제 우리나라랑 시차하면은 한 14시간 잡으면 되죠. 14시간 잡으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이제 토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우리나라 토요일 오후 1시 59분까지 처리가 안 된다면은 셧다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셧다운 들어간다.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즉 내일 오후 뭐 1시 반, 뭐 2시 조금 넘기면은 이제 윤곽 뭐 뉴스 나올 거예요. 어차피 미국 셧다운 걸리면은 바로 뉴스들 기자분들한테는 이제 주르륵 하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그때 가서 뉴스 보시면 돼요. 어차피 주말 중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밤중에 미국장이라던가 코인에는 영향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좀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 1억 4천까지 내려왔네요. 많이 내려왔네. 얼마 전에 1억 5,700원인데 꽤 내려오네요. 이게 아마 지금 그 영향이 있을 거예요. 코인이 알게 모르게 그 나스닥 시장이랑 좀 연계되는 것 같더라고요. 연동. 와, 대체적으로 다 10% 20%씩 밀리네요. 아마 이게 지금 미국 선물, 저 셧다운 공포감, 그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 이제 특이점이 요거, 아까 전에 공화당 예산안 하원에서 부결됐는데, 특이점이 일단은 하원에서 찬성이 174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 235표, 그 다음에 뭐 기권 1표,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랬는데, 뭐가 특이하냐면은, 지금 공화당이 아니라 하원 총 의원이 430명일 거예요. 430명 중에 공화당이 219명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민주가 뭐 211명 이렇게 되겠죠. 430명이면 요쯤인데 한두 명 정도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제 기억에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 측이 이번에 좀 더 앞서가지고 하원이랑 상원이랑 모든 게 진짜 다 공화 레드웨이브 이렇게 됐었죠. 대통령까지 트럼프가 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세상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표결 내역 중에 이제 눈이 가는 게 트럼프 측인 공화당 측에서 반대가 38표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과 자체는 이쪽도 요 430명 중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공화당 측에서 반대표가 꽤 있죠. 뭐 전체 숫자 대비해서 아예 적다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40명 가까이 나온 거는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의 핵심이 트럼프가 부채 한도를
이번에 주장했던 부채 한도를 2년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공화당 측에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포함된 이제 공화당 측 수정안인데 요게 지금 부결이 난 겁니다.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3분의 2니까 뭐 당연히 공화 측이 다 찬성을 한다고 해도 뭐 되는 건 아니기는 한데 일단은 요거 정도. 그래서 이게 전날인가 인터뷰에서 뉴스가 트럼프가 부채한도 트럼프가 딱 이 얘기를 했거든요. 부채한도 상한을 높이거나 없애야 한다. 폐지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어필을 했어요. 상한을 높이거나 없애야 한다. 지금 폐지죠, 없애는 건. 그래서 어필했던 게 있다 보니까 이건 뭐 제 개인 생각이긴 한데 그냥 요 뒤에 사실상 이제 폐지가 아닌 부채 상한 좀 높이는 그런 수정안으로 좀 변경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요거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부채 한도를 늘리는 거는 당연히 안 좋다. 트럼프도 알고 있어요. 부채 한도를 높이는 거는 당연히 안 좋은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좀 딱 봤을 때 뭔가 떼쓰는 느낌이잖아요.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부채 한도 안 늘리는 거 당연히 좋다. 늘리는 게 안 좋은 거 안다. 하지만 자신이 대통령직에 앉는 2025년이죠. 내년 바로 이제 금방입니다. 진짜 올해도 많이 안 남았네요.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2025년 요때 부채 한도가 도달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공화당 의원들 뭐 바보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2025년에 부채 한도가 도달한다. 자신이 대통령직에 앉는 그 해에 부채 한도가 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일 때 한도를 늘리자 이거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왜 협상을 안 했나? 이 부채 한도 뭐 폐지는 사실 트럼프도 알 거예요. 좀 너무 좀 무리인 것도 있죠. 이 폐지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상한을 없앤다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한을 없애면 어떻게 되죠? 무제한이라는 느낌으로 무한이라는 길이 펼쳐지죠. 그래가지고 뭐 물론 정부 운영하는 입장에서 무한 이렇게 폐지를 하더라도 상한을 없애더라도 조율은 하겠지만 경제 당연히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조율은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벽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이것 때문에 높이거나 폐지하자 이렇게 어필하는 거예요. 자기가 2025년에 대통령 앉는데 그때 부채 한도 도달하는 거 난 못 본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늘리자. 일단은 폐지로 어필을 했지만 아마 좀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부에서도 이런 반대표가 있고 경제 측면에서는 아예 없애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기는 하거든요. 아무리 미국이어도. 그래가지고 요 상황이다. 지금 상황. 왜 트럼프가 때를 쓰고 있는가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도 일단 폐지를 어필을 했지만 그 뒤에 이런 식으로 좀 다시 내려오면서 조율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측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또 우리가 아는 트럼프는 미친 척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혹시나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 전날 언급했던 내용에서는 상한을 높이거나 없애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이쪽으로 어필을 했기 때문에 상한을 높이는 쪽도 안에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이 요 정도이고 셧다운 영향에 대해서 셧다운 영향 일단 지금 뭐 미국 선물 당연히 좀 밀리고 있으니까 좋지는 않겠죠. 뭐가 됐든 경제 자체는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게 셧다운이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당연히 경제에 영향을 준다 이거이기는 한데 셧다운이 되면은 연방 공무원들이 뭐 그 포지션 따라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무급으로 일을 하거나 휴직을 하거나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자연스럽게 정부의 서비스가 정지되는 거죠. 그러면은 경제 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악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이게 있고 주식 시장에 좀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은 미국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이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신용도 이게 그냥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해가지고 미국 신용도 바로 뭐 강등 나오고 그러진 않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혹시나 뭐 좀 장기화되면은 미국 신용도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우는 정말 적죠. 딱 듣기만 해도. 거기다가 트럼프 취임이 이제 한 달 남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뭐 밤중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미국 선물 같은 것들 조금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막 4%, 5% 넘어가고 그런 거 아니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트럼프 1기 때가 30일 한 달 좀 넘었었어요. 2018년대인데 막판인데 2018년 12월 해가지고 어디 갔어? 2018년 요때쯤이겠네요. 해서 12월 22일인가 해가지고 잠시만요. 저도 좀 찾아볼게요. 2018년 12월 22일이네요. 뭐 요쯤이겠죠? 요쯤 해가지고 이거 뭐가 이상하다 했어. 코스닥 증시 있네요. 여기네요. 자 보면은 2018년 12월 22일이어서 딱 요렇게입니다. 자, 요때죠. 22일이면은 지금 최저점이네요. 거의 24일 월요일, 금요일 요 사이인데 여기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셧다운이 걸렸고 한 달 정도 했습니다. 1월 20 며칠까지 했거든요. 23, 4일? 뭐 이때쯤인 것 같네요. 갭 뜬 거 보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요 구간이 이제 셧다운 걸리고 한 달 동안 진행됐던 부분인데 이때는 지수가 올랐죠. 근데 뭐 이제 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거는 있지 않나? 근데 일단은 최근 셧다운이고 이게 걸렸을 때는 여기서 저점 대비해서 셧다운 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이제 지수가 좀 우상향을 하기는 했어요. 묘하죠? 경제에 영향 주고 악영향이고 할 텐데 올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 과거 트럼프 1기 때이죠. 이때가 2018년 12월에 했던 셧다운은 지금 상황을 2018년 트럼프 1기 셧다운은 12월에 진행을 했고 한 달 정도로 기간이 가장 길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오히려 셧다운 이후 지수는 우상향 했던 게 이제 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요거는 지금 지수가 그 앞에서 일단 좀 하락한 게 있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뭐 거의 미국이 17% 가까이 밀렸어요. 최근 고점에서. 그래서 요거 아마 조금 그만큼 많이 밀려있던 자리다 보니까 계속 밀렸죠. 좀 보기 쉽지 않은 미국 장인데 선반영 이어서 지수를 돌린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취임도 일단은 한 달 남았거든요. 트럼프 취임이 한 달 남은 상황. 그래서 트럼프도 이번 거를 막 길게 셧다운을 만약에 걸리더라도 길게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권이 이제 새 시작하기 이전에 유리한 포지션에서 지금 시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해가지고 부채 한도 상한 높이거나 폐지해야 된다. 자기 정부 넘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좀 협상의 여지도 좀 남겨놓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지금 한 달 자기 트럼프 취임 때까지 계속 끌고 가면은 뭔가 한 달 남았고 새 시작하는 구간인데 조금 좋진 않겠죠. 그래서 그 전에 협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그 협상 안에도 지금 2025년 넘기기 전에 어떻게든 예산안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번 셧다운의 가장 쟁점, 이번 셧다운 위기의 가장 쟁점은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는 부채 한도 2년간 폐지인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표가 상당히 존재했다. 상당히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 차후 이제 상한을 조금 높이는 식으로 이제 협상 통과시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뭔가 정치적인 부분도 있겠죠. 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압박용으로 쓰는 거일 수도 있기는 한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딱 그거인 것 같아요. 2025년에 자기 대통령 정권 시작하는데 부채 한도 도달하는 거 기분 나쁘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일 때 한도 늘리자라는 부분인 것 같고, 부채 한도 폐지에 대해서는 진짜로 정말 너무 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도 그래도 사업가 출신에다 대통령직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라는 거를 좀 인지는 하고 있을 거고, 그냥 협상용으로 일단은 제일 강한 폐지를 어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반대표도 있기 때문에 부채 한도 좀 상한으로 타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 트럼프 취임도 한 달 안 남은 상태이기,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마무리시키고 싶어 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건 당연히 미국이 어떻게 마무리되냐 인데, 뭐 이걸로 막 세계 증시가 막 박살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냥 단기적인 좀 충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밤중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리고 주말 중에 지금 딱 보면 우리는 포인트가 그거죠. 사실 미국 시장 뭐 밀려서 끝날 수도 있고 돌리면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데, 미국 시장이 일단 3% 넘어가는지 하락에 대해서 저는 일반적인 하락은 1%에서 2%대까지는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죠. 지수 우리나라는 좀 유독 그러긴 하는데, 미국이 2% 구간까지는 그래도 지수가 상승을 할 때도 그렇고 2% 하락할 때도 그렇고 아무 좀 특별한 포인트 없을 때도 그 정도 변동까지는 보통은 안정적인 변동 폭안에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이제 좀 3% 넘어간다 싶으면은 그거는 보통 좀 임팩트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3% 넘어간다, 뭐 3%, 4%, 5%막 하락한다. 그거는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 공포감을 좀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포인트이긴 할 텐데, 요렇게 좀 마무리되나.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는 결국 내일 우리나라 시간 오후 2시 이전에 타협점 찾는지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작되면 시행하면 어떡하냐. 근데 일단은 미국은 최근 가장 길었던 것 때는 지수 오히려 좀 오르긴 해서, 너무 이게 정말 큰 거면은 지금 이 지수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 막 1%대가 아니라 막 4%, 막 3%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정말 큰 거면은. 물론 이게 밤중에 거기까지 갈 수도 있기는 한데 아직은 타협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하고, 만약에 시행이 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좀 케어하려고는 하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일단 주말이니까, 특히 국장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주말 중에 멈춰 있죠. 너무 공포감 갖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주말 편히 보내실 거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미국이 또 돌려 있을 수도 있고, 타협점을 또 찾아가지고 트럼프랑 이제 공화랑 민주랑 해서 뭐 예산안 패스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우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주말 편히 보내시길 바랄게요.